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버니 샌더스는 우세, 조 바이든은 약진, 그리고 마이클 블룸버그는 데뷔. 이것이 슈퍼 투스데이 민주당 예선을 하루 앞둔 폴리티코의 헤드라인입니다. 이 조 바이든의 사우스캐롤라이나 승리는 예견이 됐었던 것이지만은 그러나 48%라는 득표를 하면서 깜짝 대승을 한 후에 민주당 예선의 구도가 좀 바뀌었습니다. 다양한 인종적인 지역에서의 조 바이든의 저력이 확실하게 나타난 싸움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의 선거 헌금이 쇄도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잇따라서 내일 벌어지는 슈퍼 투스데이에서 선두주자인 버니 샌더스의 우세가 확실합니다. 특히 대의원수가 많은 캘리포니아 그리고 텍사스에서 그의 승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조 바이든의 깜짝 승리가 사우스캐롤라이나 한 곳의 승리가 될 것이냐 아니면 일일천하가 될 것인가 이런 질문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클 블룸버그의 데뷔인데 그가 첫 번째 4개 지역에서 예선을 생략을 하고 바로 내일 예선에서부터 그의 이름이 투표지에 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버니 샌더스의 이 소셜리즘이라는 약점 또 조 바이든의 고전 이 사이에서 그의 대세론이 있었는데 이것이 사실인가 또는 아닌가 이것이 내일 결정이 되게 됩니다. 지금까지 여론조사에서 블룸버그가 선두에 나서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2, 3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일 14개 주에서 벌어지게 되는 대대적인 예선전 슈퍼 투스데이를 앞두고 벌어지는 선거전의 모습을 스케치를 해보겠습니다. 결국 민주당 예선의 구도는 2파전 또는 3파전으로 굳혀지고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워런이라든가 에이미 클로버차 상원의원은 이제 예선전에서 이제 여론조사에 따르면은 조연의 입장에 귀속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초장에서 의외의 선전을 벌였던 핏 버리저씨는 어제 자진 사퇴를 했고 그의 탈락이 이제 온건파 후보인 바이든이라든가 블룸버그라든가 클로버차에게 이득이 될 수 있다라고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아무에게도 지지 표시를 하지 않고 떠났고 그의 영향력이 얼마나 될 것인가 이것은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결국 초반전에서 선전한 버니 샌더스의 계속적인 약진인가 아니면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깜짝 대승을 한 조 바이든의 약진인가 또는 4억 달러를 퍼부은 마이클 블룸버그의 강력한 데뷔전이 될 것인가 이것이 내일 이제 밝혀지게 됩니다. 내일 벌어지게 되는 14개 주의 예선은 당 후보에 필요한 대의원수 1991표의 무려 3분의 1이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이 중에는 캘리포니아, 텍사스주 등 큰 주, 즉 대의원 수가 많은 주들이 있고 또 흑인들의 영향력이 강한 알라바마주 등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예선전의 규정에 따르면 15% 이상을 득표한 후보만 카운트가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득표율로 대의원 수를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웬만한 대승을 하기 전에는 대의원 수가 크게 올라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엘리자베스 워런은 7월 전당대회까지 한번 가보자 라고 기여물토하고 있고 이미 캘리포니아와 텍사스 등지에서 여론조사에 밀리고 있는 조 바이든은 슈퍼 투스데이가 끝이 아니다 시작일 뿐이다 라고 미리 쐐기를 받고 있습니다. 이 폴리티코가 분석한 5가지의 관전 포인트를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째, 샌더스가 캘리포니아에서 크게 리드할 것이다. 그러나 다른 후보들도 득표 자격을 얻게 된다 하는 점입니다. 이 CBS 방송의 조사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샌더스가 31% 지지, 바이든이 19%, 워런이 18%, 블룸버그 12%입니다.
그리고 CNN 조사를 해보니까 샌더스가 34%, 워런이 14%. 그래서 샌더스가 크게 이겨도 전 대의원들의 표를 독식할 수는 없고 투표율에 따라서 나누어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1991표에 도달하는 것은 거북이 걸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샌더스가 텍사스까지 먹게 될 것인가 하는 의문이 있는데 4개의 폴링을 보니까 샌더스가 우세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보다는 다른 후보와의 차이가 덜 나고 있습니다. NBC 조사를 보니까 샌더스 34%, 바이든 19%, 블룸버그 15%로 나와 있고 그러나 CBS 조사를 보면은 샌더스와 바이든이 30대 26%로 겨우 4%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블룸버그는 역시 3위 13%입니다. 그런가 하면 달러스 모닝 뉴스를 보니까 샌더스 29%, 블룸버그 21%, 바이든 19%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블룸버그의 선전이 예상이 됩니다. 또 한 가지 포인트, 남부주들의 경선은 어떻게 될 것인가? 알라바마주, 노스캐롤라이나, 오클라호마, 테네시, 텍사스, 버지니아 등 큰 주들이 이제 서 있는데 알라바마주는 흑인표가 많기 때문에 바이든이 당연히 유리합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바이든이 흑인표의 64%를 받아서 전체 48%를 기록했었습니다. 그러나 NBC 방송 조사를 보니까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샌더스가 26%, 바이든이 24%, 거의 타이입니다. 그리고 블룸버그는 15%로 3위입니다. 버지니아, 바이든 22%, 샌더스 17%, 블룸버그 13%. 그래서 남부주에서 3자 간의 1, 2, 3위 다툼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워런이 샌더스를 매사추세츠주에서 따돌리게 될 것인가 하는 의문도 있는데 보스턴 글로브의 조사에 따르니까 샌더스 24, 워런 22, 블룸버그 13%로 나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에이미 클로버차 상원의원이 미네소타주에서 어떻게 될 것인가? 미네소타 스타 트리뷴의 조사에 따르면 클로버차가 29%, 샌더스가 23%입니다. 이 바이든의 사우스캐롤라이나 대승의 모멘텀이 얼마나 계속될 것인가? 이것은 토요일 밤까지 가봐야만이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캘리포니아에서 이미 조기 투표를 한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텍사스에서도 100만 표 이상이 조기 투표를 했고 노스캐롤라이나 79만 2천 표가 이미 조기 투표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이든이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대승을 하기 전에 이미 투표를 한 사람이 많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미국의 대선전 전 세계의 관심사입니다. 왜냐? 미국의 정책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각국의 이해관계와 얽혀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갖고 있는 관심의 내용은 좀 다릅니다. 내가 이 사회의 유기적인 존재로서 정당과 후보와 정책이 나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어떤 영향인가? 예를 들면 인종 문제, 나의 신분과 위치를 결정짓습니다. 인클루전이냐 익스클루전이냐, 플러럴리즘과 멀티컬처럴리즘을 인정하는 것이냐 부인하는 것이냐, 또 racial profiling, hate crime을 인정하느냐 부인하느냐, 또 우리 후세들이 글래스 실링에 걸리느냐 안 걸리느냐, 또 내 세금이 부익부와 빈익빈에 걸리게 될 것이냐 아니냐, 또는 같은 민주당 후보인데 버니 샌더스나 엘리자베스 워런이 왜 조 바이든이나 마이클 블룸버그와 다른가, 무엇이 개혁 세력이고 무엇이 중도 세력인가, 또 내가 지금 받고 있는 복지 혜택이 게으른 사람들에게 주는 상인가 아닌가, 낙태의 권리가 여성의 권리인가 아니면 생명의 경시 현상인가, 동성애라는 것이 죄인가 아니면 생리적인 변형인가, 이런 것이 결정이 되는 것이 바로 이번 선거입니다. 이런 이슈들이 나의 삶의 범위를 결정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시사해설 김재일입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미디어를 통한 세계 선교를 꿈꾸는 KCBS. 이제는 라디오가 없어도 KCBS 시카고 기독교 방송을 실시간으로 청취할 수 있습니다. KCBS 시카고 기독교 방송에서는 쉽고 간편한 라디오 청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안내 앱 스토어에서 KCBS를 검색해 시카고 다운타운 그림의 KCBS 아이콘을 무료로 다운받아 설치하시면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KCBS 생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정규 방송 시간 후에는 CBS 기독교 방송이 실시간 방송됩니다. 또한 시카고 기독교 방송 웹사이트 kcbs1590.org에서 생방송 듣기 메뉴를 통해 KCBS 라디오를 실시간으로 청취할 수 있습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해설 방송도 스마트폰 KCBS 앱을 통해 매일 청취가 가능합니다. KCBS 앱의 왼쪽 상단에 위치한 메뉴에서 J-Kim 뉴스를 클릭하시면 다시 듣기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또한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서도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해설 진행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KCBS 실시간 청취 서비스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카고 기독교 방송 전화 847-583-영원구원 583-영원구원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월 2일 월요일 KCBS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미국 내에서 두 번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워싱턴주 보건 관계자들은 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두 번째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당국은 어제 지난달 29일 50대 남성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숨지면서 미국 최초로 사망자가 발생한 데 이어 70대 남성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두 사람은 기저질환을 갖고 있었고 시애틀 동부 커클랜드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욕주에서 처음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어제 트위터를 통해 30대 후반 여성이 이란을 여행하던 도중 바이러스에 감염됐다며 이 여성이 현재 자가격리 상태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쿠오모 주지사는 뉴욕주의 전체적인 감염 위험은 아직 낮은 수준이라면서 주민들에게 지나치게 걱정할 이유가 없다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가 쿡카운티 서버브 지역에서 또 발견됐습니다. 카운티 보건당국은 어제 일리노이주의 세 번째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쿡카운티 서버브 지역에서 발견됐다고 확인했습니다. 감염자는 현재 알링턴 하이츠에 위치한 로스웨스트 커뮤니티 헬스케어에서 격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 63개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는 89,778명, 사망 3,060명, 완치 45,287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한국, 이태리, 이란은 하루 새 5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더 발생했습니다. 한국은 현재 확진자 4,335명, 사망 26명, 미국은 확진자 88명, 사망 2명입니다. 민주당 경선에서 아이와 돌풍을 일으킨 피트 부리저지 전 인디애나 사우스밴드 시장이 어제 결국 중도 하차를 선언했습니다. 부리저지 전 시장은 어제 자신의 공식 선거 캠페인 홈페이지를 통해 우리의 목표는 언제나 트럼프 대통령을 격퇴하고 새로운 가치의 시대를 증치하기 위해 미국이 단합하도록 돕는 것이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달 29일 치러진 사우스캐롤라이나 민주당 경선에서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득표율 48.4%로 압도적 1위를 기록했습니다.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19.9%를 득표해 2위에 머물렀습니다. 3위는 톰 스테이어 11.3%, 4위는 피트 부리저지 전 사우스밴드 시장, 5위는 엘리자베스 워런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슈퍼 투즈데이인 내일은 대의원 416명이 걸려있는 캘리포니아주와 228명이 있는 텍사스주 등 14개주 경선이 치러집니다. 필리핀 수도권 메트로 마닐라의 한 쇼핑몰에서 현지 시간 오늘 무장한 한 남성이 인질 30여 명을 붙잡고 경찰과 대치 중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산호안시에 위치한 쇼핑센터인 V몰에서 이 쇼핑몰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용의자가 관리 사무실에 난입하며 한 명에게 총격을 가했고 약 30명의 인질을 총기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용의자는 경찰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자신이 해고된 데 대해 불만을 품었다며
샤핑몰 보안회사 직원 4명의 사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첼리스트 요요마가 어제 시카고 남부에 위치한 성당에서 도시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연주회를 가졌습니다. 요요마는 어제 세인 사비나 성당에서 연주하면서 그의 음악을 도시폭력 피해자 가족들과 특히 인간의 존엄성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헌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 성당의 평화대사로 활약해왔습니다. 경찰의 추적을 피해 도주하던 2명의 강도 용의자가 주택과 충돌한 후 붙잡혔습니다. 주 경찰은 어제 고속도로에서 2명의 강도 용의자를 추격했는데 도주자들이 한 길가 주택과 충돌하면서 체포됐습니다. 집주인은 2층에서 TV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오늘 올해 들어 처음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발사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이후 석 달여 만입니다. 청와대는 오늘 발사에 대한 강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겠고 일부 구름 많은 곳 있겠습니다. 낮 최고 47도, 밤 최저 31도. 내일도 대체로 맑겠고 일부 구름 많은 곳 있겠습니다. 낮 최고 51도, 밤 최저 33도. 수요일 새벽부터 오전까지 비 또는 눈이 내리겠고 다시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48도, 밤 최저 33도. 목요일 다소 강한 바람과 함께 일부 구름 많은 지역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53도, 밤 최저 33도입니다.